자, 뉴스타파가 고발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전에 이제 공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라고 칭해지는 내용이죠. 관련해서 첫 공판 기일이 있기 전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박종환 뉴스타파 PD에 의해서 이 황당한 일이 밝혀졌는데,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참고로 이 공판 기일 전에 증인신문, 이 검찰이 늘상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왔던 방식입니다. 늘 법원을 활용해서 증인을 공개석상에서 신문하는 방식으로 과거 일부 위헌 판결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검찰이 이걸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확인된 거죠. 마치 해당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이 공개재판처럼 이 검찰의 수사가 생중계가 돼버리는데, 심지어 그것도 검사에 의해서, 이 검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허위 내용들, 이게 사실인 양 언론에서 쓰여져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증인신문에 나섰던 검사들이 3명이에요. 근데 그 3명이 지난해 9월에 이제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참여했던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당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테면 편집기자를 앞에 세워놓고 137개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근데 137개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준비를 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묻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모양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하나같이 헛소리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헛소리들 뿐이었어요. 편집에 사용된 백 이미지 왜 아랫부분은 잘라서 올렸던 것이냐, 압수수색할 때 촬영해서 정당한 압수수색을 왜 방해를 했냐, 압수수색 때 당시에 지키자 뉴스타파 언론 자유수호라는 피켓은 도대체 왜 들었던 거냐, 이런 진짜 이 수사 과정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으로 심지어는 현장에 있던 그 판사마저도 웃음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판사도 계속 너무 웃음이 터지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인식을 했는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우참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얻고자 했던 것은 따로 있었던 거죠. 단순히 기자들에 대한 압박 과정, 기자들에 대한 피로감을 늘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명확한 의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편집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인 2022년 3월 6일에 있었던 그 김만배 음성 파일을 통한 보도, 박영수가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것, 그 관련된 보도를 내놨을 때, 그 보도 직후에 피의자인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지인에게 예쁜 짓 했네 라는 메시지를 받고서 한상진 기자가 그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증인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관련된 메시지에 있어서 편집기자가 도대체 뭔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한상진 기자의 그 휴대전화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편집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죠.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코웃음 치면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상 해당 질문이 있고서 언론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을까요? 연합뉴스를 필두로 해서 언론사들의 그 쏟아진 기사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윤석열 잡아야죠, 아깝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마치 뉴스타파가 조직적으로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계획적 보도를 내놓은 것 마냥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워딩을 뽑아서 이걸 쏟아냅니다. 그렇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이 있느냐잖아요. 문제는 관련된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상진 기자가 검찰 그 압수한 휴대폰을 돌려받고서요, 관련된 검사가 발언을 했던 내용, 검사가 뭐 이게 한 건 했네요 라고 하는 내용이나 예쁜 짓 했네 이런 발언의 문자가 있었는지 본인의 휴대전화를 다 샅샅이 뒤져봤대요. 근데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대화 과정에서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오로지 검사의 입 밖으로만 나왔던 발언이었던 거예요.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을 거짓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이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현장에서 코웃음 치면서 봤던 기자들이 수십 개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정작 해당 문자가 오고 간 사실에 대해서 뉴스타파 해당 기자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 확인 요청을 한 언론이 고작 한 군데랍니다. 이것도 가히 충격적인 일이죠. 언론인의 사실입증 책임 아예 없었던 거고, 검사가 의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들으란 듯이 내놓은 이 허위 날조성 질의를 사실관계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이런 마인드로
그저 그냥 클릭 장사, 이거 클릭 장사에는 꽤나 재밌게 먹혀들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이거 그 어떠한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그냥 펜을 휘두른 거죠. 지들 멋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진실을 밝히는 그러한 장소인 법정이 검찰의 과도한 언론 플레이와 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서 그 정당한 방어권은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은 철저히 무너지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장소로 변질된 사건인 겁니다. 아니 이게 현장에 있었던 뉴스타파 관계자가 이 사실을 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어떤 언론도 그 당시의 현장의 상황을 전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검찰도 언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괴물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고 이런 추악한 이들이 활기를 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방관하는 것도 묵인하는 것도 저는 결국 저들과 똑같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문제에 대한 검사의 허위날조 행위, 그리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 검사로서의 본질과 언론인의 본질을 외면한 이들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꼭 따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더욱이 이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진실을 보도했던 이 몇 안 되는 언론 기자들이 끝까지 그 보도 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지켜주시는 역할도 역시나 우리 모두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관심을 놓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